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모입니다. 전일에는 미국의 정치권 협상을 좀 지켜보자는 관망세, 그리고 2020선 두터운 매물벽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던 투신권의 매물 때문에 지수가 좀 쉬어갔는데요. 오늘은 그런 관망세를 좀 떨쳐내고 미국발 훈풍을 타고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증시가 우려보다 기대감을 갖고 간밤에 다우와 S&P 500이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상원 쪽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평이 나왔고요. 민주당 측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 내 타결이 될 것이다 라면서 낙관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무엇보다 32거래일 연속 사주면서 지수의 하방을 담보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미국발 훈풍을 얼마나 지수가 반영해줄지 궁금합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일장부터 다시 보죠. 네, 전문가 5분의 전일장에 관한 한 줄 의견이 나옵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됐음에 포인트를 두셨고요. 맨 아랫줄 보시면 안상현 대리님 역시 외국인들의 32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지됐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대외 프락 실송의 관망장이었다 하셨고, 김혜란 연구원님은 지수는 약보합권이었지만 하방 경직은 보여줬다라고 평하셨습니다. 김영겸 주식팀장님은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가 지속됐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특별히 대체 에너지주가 큰 관심을 받았었죠. 이어서 오늘장 미리 들여다보는 프리뷰 한 줄 볼까요? 최희승 차장님은 실적 상향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종목을 좀 주목하자라고 하셨고, 안상현 대리님 맨 밑줄 의견도 역시 비슷합니다. 두 분 의견이 거의 상이하신 것 같고요. 정영훈 팀장님은요, 미국의 정치권 협상 타결 기대감 때문에 오늘은 좀 투자 심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 보여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업황 회복에 기대되는 은행과 특별히 최근에 아주 좋은 진행을 보이는 화학 섹터까지 주목하자라는 의견 나왔고요. 김영겸 주식팀장님은 아까 차별화 강조해 주셨는데 스마트폰 부품과 바이오, 최근에 바이오 좋죠? 바이오 의료기기까지 관심권에 두자라고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잠시 후에 IM투자증권 정용훈 팀장님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일장 리뷰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갔지만 좋은 평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다라는 점에 좀 강조점이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오늘장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는 좀 투자 심리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었고요. 무엇보다 종목에 대한 강조를 여러분이 많이 해주셨는데,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좀 보자. 그 밖에 은행, 화학, 스마트폰 부품, 바이오, 의료기기를 주목하자. 이렇게 관심 섹터까지 4가지 의견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투자 심리가 조금 미국발 훈풍에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죠.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연결해서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은 좀 쉬었는데 오늘은 조금 심리적으로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셨네요. 네,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미 정치권에 대해 불확 실성이 지속되면서 관망 심리가 계속해서 좀 팽배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000포인트 지금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펀드 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수급 공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원에서는 협상 진전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번 주 안에 타결이 될 거다 이렇게 낙관론까지 피력했던데 17일은 점차 다가오고 있어요. 시한을 넘기진 않겠죠? 네, 우선 지금 현재 전일 미증시만 보더라도 전일 같은 경우에도 정치권의 이 협상 타결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좀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는 좀 투자 심리가 좀 호조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일 같은 경우에 유럽과 중국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호조세를 좀 보였던 만큼 당분간은 이러한 부분도 경제 지표의 영향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기대감과 우려가 계속해서 지금
뒤섞이면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이 좀 유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느긋하게 좀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좀 결과가 좀 도출되기 전까지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만약에 지수가 더 올라가더라도 그 이후에 좀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자 심리는 좋아지겠지만 추격 매수는 안 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정 시에만 매수하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장 리뷰 그리고 프리뷰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이네요.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과 오늘 특별히 함께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은 계속 이제 뭔가 부채 한도 이 증액 협상이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차곡차곡 오르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무리 좀 빠져도 2,000은 좀 지켜가는 분위기 속에서 대세 상승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 동향부터 살펴주시죠. 네, 참 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자, 초보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불확실성에 너무 민감하게 대두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국내 증시가 모두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체크 포인트를 포함해서 해외 증시 동향 먼저 한번 살펴보죠. 먼저 금주의 체크할 사항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체크 포인트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입니다. 오늘 EU 재무장관 회의가 유럽에서 열리죠. 그래서 이 재무장관 회의에서 과연 유럽 경기에 대해서 재무장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은 미국에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 상황, 지금 부채 한도를 증액하느냐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1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핫 이슈죠.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미국 의회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과연 하느냐 마느냐 하는 데드라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18일입니다. 사실 이 17일보다 저는 18일이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 3분기 GDP 증가율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마 전 세계 시장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핫 이슈들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만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정보를 남보다 빨리 하시는 분? 물론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추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단기적 영향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4개의 체크 포인트를 싹 무시한다고 본다면 지금 장은 어떻다? 예, 여전히 상승장입니다. 이제 그동안 불허했던 유럽 증시마저 상승 대열로 합류했다는 점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전 세계 시장이 이제는 상승 전환 대열에 합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다우존스 공업지수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자, 제가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 시장은 그쵸 추세적으로 보면 이탈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직전 저점의 지지선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면이다. 이 반등의 탄력들을 본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의 지지선에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주는데요. 반등 이후에 오늘 새벽까지 4일 연속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상승하면서 14,800포인트를 붕괴시켰다가 단숨에 15,2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오늘 종가로 15,300포인트마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5,200포인트가 중심 추세선인데 중심 추세선을 그냥 돌파했다는 얘기는 제가 노란 타원형으로 제시해드렸던 직전 저점이 하나의 저점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저점이 완성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직전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받는 것은 이건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 또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다우존스 종합지수가 상승 전환대에 합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국 증시죠. 영국 FTSE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증시도 그동안 지리한 국면입니다.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유럽 증시에서는 독일 증시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영국 증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영국 증시가 최근 3일 동안 장대 양봉으로 급등하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적산병이라고. 왜냐하면 조정받다가 양봉으로 3일 연속 양봉의 모습을 보면 대세 반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3일 연속 급등하는 모습 영국 증시도 그동안 지리한 조정 박스 공분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짙게 내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상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해드렸죠. 상해 종합지수가 상승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겁낼 필요 없다.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임하셔도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중국 증시 상해 종합지수의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2200포인트 라인은 지난 4월달, 5월달, 지난 상반기죠. 4월달, 5월달에 그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난 9월달에, 그쵸? 2300포인트 근처까지 225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한번 눌렸기 때문에 이제는 2200포인트대를 이번에 두 번째 돌파 시도하는 겁니다. 지난번보다는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없다. 상해종합지수 여전히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증시의 모습은 그동안 불안했던 일부 국가들마저 상승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해외 증시는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외로 좀 눌린다 싶었는데 곧바로 일어나는 모습이네요. 미국의 정치권 협상이 만약에 잘 타결이 된다면, 그리고 좀 주목하고 계시다는 체크포인트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의 3분기 GDP가 정말 예상만큼 2분기보다 더 좋게 나와준다면 시장은 2050 정도 박스권에 정말 상단까지 근접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종목 위주로 담아야 할지, 최근에 추천하셨던 섹터 가운데 조선도 뭐 좋지만 화학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똑같습니다. 오늘도 매수 관심 종목은 같습니다. 먼저 전략부터 한번 언급해드릴까요? 우리 최인국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제가 체크포인트로 제시했던 것이 설사 최악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왜? 그 조정은 일시적일 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지금 현금 비중이 높으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그 지표가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좋지 않게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의 본전이라는 말을 하죠. 지금 시장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과 기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장 1분 차트 한번 모습 보죠. 자, 2000포인트 라인의 물량 소화 과정을 3주간에 걸쳐서 너무나 이쁘게 받았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난 8월 말, 8월 하순 1830포인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180포인트 올랐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모습이다.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보다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학수고대하고서 제발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세력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왜? 받쳐주는 세력이 떨어지기만 하면 매수가 했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근데 이미 지난 금요일장에서 갭상승하면서 그걸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 너무나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2050포인트가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이상의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주시면서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매수 관심 종목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장이 상승 기조가 마무리될 때까지 말씀드렸죠. 대중국 수혜주들, 조선, 철강, 과학주들 지금 사도 됩니까? 하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매수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속담에도 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살걸, 지난달에 살걸 이런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포트폴리오 구성상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딱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반도체주 그리고 IT 부품주들 네? 역시 마찬가지 패턴이다. 그리고 장기 저평가에 되어 있는 종목들, 장기 저평가에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관심을 바꾸려면 일단 2등주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업종 대표주 1등주를 중심으로 해서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짜신다면 여전히 무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저는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별히 반도체 IT 부품 좋게 보셨고요. 조선 철강화학 지금 사도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매투자증권 이재광 사무님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류현진 선수도 선발 출장한다고 하는데요. 개장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샘플러스 이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수급 특징주 먼저 보고 또 그 가운데 특징주 분석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외국인들이 전일까지 32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보였었는데 전일 한 2천억 정도 현물 사줬었죠.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고요. 현대차, SK하이닉스는 어제 장중에 한 2% 넘게 낙폭이 좀 나오다가 낙폭 많이 줄인 채 끝낸 바 있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한국타이어를 다시 한번 대량으로 외국인들이 담았던 날이었습니다. 한편 기관은요, 전일 투신권 중심으로 매물이 한 2,500억 정도 꽤 많이 나왔던 날이라 매수 종목 자체 매수 강도는 세지 않았다라는 점 참조하시면서 종목 보셨으면 합니다. 현대제철 그리고 인버스 최근에 사고 있고요. 어제 원전 비중 축소 관련해서 GS와 한국가스공사가 기관의 러프를 받았군요. KB금융 역시 3분기 기대감이 있는데 기관이 계속 바구니에 담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일 코스닥 순매수 종목 외국인 기관 1위부터 5위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전일 조금 쉬어갔었죠. 많이 사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CJ ENM을 가장 많이 담았고요. 그 밖에 2위부터 5위까지 특징이 있다면 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아이센스, 바이오 종목들을 대거 담았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네요. 기관의 매수 종목을 본다면요. 어제 크루셜텍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메일유업, 서울반도체, 파트론, 그리고 BHI 거의 어제 상한가 육박하는 상승이었었는데 기관의 매수공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현 전문위원님 특징주 가운데 특징주 분석 들어볼까요? 네, 수급 특징주 중에서 관심 깊게 보셔야 할 종목 두 가지, 한국가스공사, 아이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죠. 천연가스 부분에서의 시장 독점률이 100%입니다. 천연가스 판매율이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죠. 특히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의 판매는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임에 따라 고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정부의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발전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대체하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내용인 즉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2에서 29%까지 감축하겠다는 거죠. 아직까지 기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확실한 대안이 부재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에너지 관련주의 시장의 투자자들이 관심 급증이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지코사와 석탄층 메탄가스 연구 개발에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죠. 이번 협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협약은 지난번 체결했던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바리토 분지 카푸아스 광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 협력 부분에서 수지코사가 보유한 석탄층 메탄가스 연구 개발 강구 외 기타 지역까지 확대 시행코자 하는 것이죠. 앞으로 석탄층 메탄가스 연구 개발 기술 공동 개발을 통해 양국이 해당 부분에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의 주가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계절 요인의 겨울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춥고 지난해보다 길어진다고 합니다.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지구가 뜨거워지는 지구온난화,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겨울철 기록적인 한파. 한파는 난방을 위한 가스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주가 위치를 보면 뉴스에 의한 시장의 관심을 타고 생각지도 못한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급등은 조정을 거치지 않은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조정파에 의한 주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죠. 지금 당장 따라붙기보다는 58,500원 부근에서 눌림목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64,500원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는 바이오 의료기기 업체로 혈당 측정기, 혈액 분석기와 같은 바이오센스 등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내 점유율 14.8%까지 차지를 했죠. 올해 1월 30일에 상장한 이후 외국인의 지분 증가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 10월 8일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의 2013 올해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아이센스의 대표 혈당 측정기인 케어센스가 2013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게 되겠죠. 판매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아이센스는 계속되는 혈당 스트립 수요의 증가로 올해 상반기 원주 1공장의 혈당 스트립 생산 가동률은 약 140%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증가 추세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공장 증설을 착공했죠. 2014년에는 연간 5억 3천 개의 생산량에서 7억 개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니 이대로의 진행 상황이라면 매출액, 영업이익의 증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입니다. 노약자분들이 비롯해서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 할 시기가 왔는데요. 헬스케어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아이센스의 움직임을 우린 주시를 해야 됩니다. 아이센스의 현재 주가 위치는 올해 4월을 역사적인 전고점으로 보았을 때 두 번째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8월에 박스권 하단의 지지를 받았고 중단 지점까지 돌파를 한 시점이라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조정 구간이 잠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38,300원 부근에서 눌림목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42,200원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별히 아이센스도 눌림목 공략, 한국가스공사도 갭 메울 때 좀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 종목이 더 궁금합니다. 한국타이어인데요. 미국의 신공장 쪽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전일 많이 담았던데요. 예, 한국타이어는 1941년 대한민국 최초의 타이어 전문회사죠. 앞으로의 연 1,100만 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테네시 공장을 내년 말 채권까지 해서 2016년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한국타이어 움직임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의 주가는 고점에 위치를 하고 있죠. 회사의 성장성은 지속 가능하지만 주가의 위치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 구간은 당연히 올 거라 저는 예상을 하고요. 현 시점에서 신규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추가 진입을 하기보다는 시장의 뉴스와 주가의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매수 적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수 가격대가 어느 정도가 될까? 한 6만 원 정도? 어디까지? 예, 저도 눌림이라면 한 6만 원 초반에서 충분히 진입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그래요. 한국가스공사, 아이센스도 눌림목 매수, 한국타이어도 지금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만 조금 가격을 기다렸다가 매수 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해봤습니다. 특징주 분석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15일 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아마 코스피도 코스닥도 죽음 후에 개장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는데요. 미국 상원에서 협상의 진전을 보였다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평, 그리고 상원 민주당 측 대표 역시 원내대표죠. 이번 주 내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나왔기 때문에 낙관론은 점점 더 퍼져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른 것은 물론이요. 어제 쉬었던 우리장도 어제미 펀드 환매 물량이 어느 정도 2020에서 또 소화가 됐었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히 소폭이지만 상승을 모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앞서 많은 전망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다면 우리는 뭘 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 전략까지 출발 상황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스튜디오에서는요. 전문가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의 얼굴이 보이네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플러스 출발을 하고 있네요. 예. 일단은 미국에서 그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좀 보이긴 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0.58% 정도 상승한 2032포인트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과연 오늘 2030포인트를 지켜주게 되면서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좀 강해진지 여부를 코스피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전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쉬어가게 되면서 좀 535포인트 회복이 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 시장이 그 횡보하는 양상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 0.4% 정도 현재 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534포인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외국인 수급이 좀 강화가 되게 되면서 그리고 특히나 IT 부품주,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이 되게 되면서 시장 상세를 과연 이끌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여부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주 여전히 상당히 좀 강합니다. 조선주가 현재 1%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IT,
그리고 철강, 화학 섹터가 1% 넘는 현재 상승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반대 그 약세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통주라든지 그리고 음식료 섹터 그리고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0.3% 내외 현재 광부하권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수급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의 수급은 어제와 좀 비슷합니다. 현금 선물 쪽에서는 매수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137억 정도 현물 매수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363개억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외국인 선물 매도 쪽에서 선물 쪽에서 매도 쪽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된다면 추가 상승폭을 좀 제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 그와 연관된 프로그램 매매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8%, 포스코가 0.9%, 현대모비스가 1.05%, 신한지주가 1.09%, SK하이닉스가 1.3% 정도 현재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반도체가 0.9%, 파라다이스가 1.8%, 성광밴드가 1.6%, 포스코 ICT가 1.19%, 그리고 세티론이 0.4%, 태용이 0.1%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갭 상승하면서 2030선 중후반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533선 정도에서 개장을 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한번 분위기 볼까요? 전일 체육의 날로 휴장이었었는데 앞서 4거래일 연속 오름바도 있었죠. 오늘 역시 상승 동창합니다. 0.7% 정도 올라서 니케이 주가 기준으로 14,51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21선 오늘 아침 개장가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볼까요? KB 외환선물로 어제와 마찬가지 가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70원대에서 역시 좀 출발하는 모습인데 미국의 정치권 잘 될 거다 협상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도 동시에 존재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10전이 하락한 1,070원 40전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 1,068원 50전까지 하락한 후에 다시 반등하면서 지금 현재는 1,069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달 23일부터 1,0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을 포함해서 세 차례 장중에 1,068원대에서 거래가 된 적이 있었고 되고 있습니다만 종가는 지속적으로 1,070원대를 유지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가 3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난 1995년 및 1996년도 정부 폐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당시에 나타났던 달러원의 급등세는 반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 마감을 수일 앞둔 상황에서 시장은 미 정부가 디폴트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반영되면서 달러화의 상대통화별 반응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유럽장까지만 해도 시장은 미 여야 간의 협상 부진에 따른 우려를 반영하면서 달러화가 엔화와 스위스프랑 그리고 유로화 파운드화 등 안전통화와 유럽통화들에 대해서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아시아통화나 상품통화들에 대해서는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뉴욕장에 들어서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 지도자들 사이에 회동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과 미국 상원이 부채 한도 증액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고요. 달러화는 안전통화와 유럽통화들에 대해서는 강세로 아시아통화와 상품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로 반전되면서 달러원이 지난밤 여객시장에서부터 소폭 약세를 보이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시간으로 17일까지 단기 방안이든 장기 방안이든 어떤 형태로든 해결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달러화가 상대통화별로 방향성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달러원 역시 1,070원 초반대를 중심한 행보를 벗어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달러원은 어제 장중에 1,070원 60전과 1,073원 40전 사이에서 움직였는데요. 미 부채 한도 증액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예상보다 부진한 중국의 9월 수출 결과 그리고 저가 결제 수요가 가세해 달러원이 상승 압력을 받았었고요. 반면 수출업체들의 내고와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자금이 하락 압력을 작용하면서 결국 1,071원 50전에 어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역시 어제와 유사한 패턴의 장이 예상이 되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포지션 설정을 극도로 자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 정치권의 협상이 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솔루션이 나와서 타결이 된다라면은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중국의 3분기 GDP까지 더 잘 나온다면은 정말 1,060원대 안착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일 것이다. KB 외환 선물 정경파 팀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돌발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가요, 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대해서 명단을 좀 내놨었는데요. 입찰 제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금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발 종목은요, 바로 한국카본입니다.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최근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카본 LNG 발전 비중 확대 수혜주로서 오늘 또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돌발 종목은요, 현진소재입니다. 어제 상한가 갔었던 풍력 관련된 기자재주 종목들이 중소형 쪽에 코스닥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또한 추가 급등을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 그룹을 한번 돌발 종목군으로서 분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멀리 압구정 지점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관급공사 제안 받은 건설주들이 일제히 내리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LH 담합과 관련해서 결론이 났고요. 이 35개 정도의 건설사들이 징계를 좀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이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좀 이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징계를 좀 받았고, 이 6개월 제재 그리고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 영업 정지 등을 좀 받게 되는데, 이 보면 건설사들을 좀 보면 진흥기업,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같은 회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이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일건설, 뭐 쌍용건설, 서희건설, 한신공영, 뭐 벽산건설 같은 회사들은 일단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이 되는 회사들이 있고 1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있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LH와 관련해서 담합에 대한 결론, 이 부분이 뭐 중소형 건설사들이 일단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조금 어느 정도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건설사들이 대부분 공공물량보다는 일반 민자물량 쪽에서의 수익이 더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는 해주십시오. 근데 물론 중소형 건설사하고 대형 건설사하고 다른 점은, 대형 건설사는 민자 쪽에서 브랜드 파워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민자 사업 쪽에서는 좀 괜찮지만, 이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 민자 사업도 민자 사업이지만 이 공공 입찰 참여들을 조금은 강하게 입찰을 해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끄러워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 부분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겠지만, 물론 좋은 소식도 아니고 좋지 않은 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크게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큰 영향들을 미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었습니다. 역시나 이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이 조선업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수혜가 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 부분에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증권사를 통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에 따르면 1차 계획 당시 2030년 발전 비중이 41%에 달했던 원자력 비중이 22%에서 29%로 떨어지는 대신에 이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LNG 본행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한국카본의 수혜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이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원전 비중은 축소가 어차피 불가피해졌고요. 원전 비중이 지금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거나 오히려 축소가 된다면 결국에는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풍력이나 태양광들이 그러한 반사
관사이기 때문에 좀 올랐듯이 이 LNG 발전 역시도 기존의 이 석탄 발전과 LNG 발전이 계속적으로 좀 있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원을 정착시키기 전에 그 과도기까지는 분명히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이 사용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오히려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동감을 하고요. 이 LNG 물동량이 증가가 되면 LNG선이나 저장 탱크 등 이 LNG 관련 설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프라의 확충 이런 부분이 한국카본의 수익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오늘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갭 상승 이후에 좀 윗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양봉이 좀 야무진 양봉이 좀 하나 나오면 그때 좀 매수를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풍력, 태양광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카본하고 거의 비슷한 선상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전 비중이 축소되고 그 대체 에너지원은 무엇을 쓸 것이냐, 뭐 태양광이냐 아니면 풍력이냐 아니면은 LNG냐 석탄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 고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뭐 현진 소재 같은 종목에도 좋은 훈풍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풍력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이산화탄소 규제 등이 향후에 좀 가시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풍력 발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기반 이 부분이 조성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공감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중국과 일본의 이 대체 에너지 정책에 이어서 한국 정부 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움직임을 최근에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진 소재를 좀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8,000원대 정도 매수 고려를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8,000원대 덜컥 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로 하겠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좀 강한 양봉 그리고 오늘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조금 더 밀려준다면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천천히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진 소재 얘기 나왔으니까요. 어제 특별히 좀 피해를 봤었던 원전주들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특별히 하한가 갔었던 종목도 있었는데 오늘 한전기술 좀 올라오는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60만 원대 들어갔습니다. 갭상승했는데요. 라인에 대한 성장성 오늘 얘기가 다시금 제기가 됐고요. STX 중공업도 10% 급등합니다. 일동제약 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날 거다라는 소식 때문에 10% 급등했었는데 지주사 전환 소식까지 오늘 호재가 겹친 모습입니다. 이렇게 네 종목 한번 볼까요? 예. 일단 원전주부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반대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어떤 신규 발주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약세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밀렸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뭐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보성파워, 대너터크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 신규 발주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악재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떤 그 수주 증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없겠죠. 근데 이런 부분 약세가 되는데 여기서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일 그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발주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신규 발주는 제한이 되겠지만은 기존에 유지가 되고 있는 발주는 계속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반대 심리가 오늘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어떤 글로벌적인 추세를 봤을 때 원전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축소 움직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전주 뭐 악재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두산전공업을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뭐 중국발 어떤 발전 플랜트 이런 모멘텀도 지금 없는 상황 속에서 원전 악재까지 돌발적 나오게 된다면은 향후에 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이 되더라도 뭐 5만 원 부분을 돌파하기 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원전 관련주가 두산중공업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을 체크하게 된다면은 요 종목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바닥 다지 국면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두산중공업 매수 접근은 조금 고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향후에 뭐 국내 오인이 나더라도 해외 쪽에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의 자세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네이버 이전에 네이버가 분할을 하게 되면서 NHN 엔터테인먼트보다는 네이버 쪽의 어떤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실적으로 현재 주가가 이제 양극화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어떤 주력 어떤 실적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포털을 통한 어떤 광고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3억 명 현재 가입이 되고 있다는 라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광고 수익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라인의 가입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라인으로 통해서 어떤 휴강 효과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네이버에서 어떤 목표를 하고 있는 5억 명 달성도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가입자 대비 실사용자도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카카오톡 대비해서 네이버가 좀 저평가 받았던 이유가 실사용자가 카카오톡 대비 상당히 낮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페이스북 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뭐 해외적인 모멘텀 그리고 라인 모멘텀을 봤을 때 지금은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홀딩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인의 어떤 가입자 수가 정체를 보일 때까지는 뭐 외국인의 매수도 좀 긍정적으로 유입이 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좀 이후에 얘기를 다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네이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여쭤보신다면은 지금 뭐 매수 그리고 홀딩이 맞다고 좀 말씀드린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택스 중공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택스 중공업 같은 게 아침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 좀 나왔는데 반등폭은 지금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9% 정도 현재 아침 쪽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폭이 좀 쭉 뻗어 나가는 흐름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고 그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회사에 대한 유동성을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스택스 중공업이 아침에 나오고 있는 자체적인 모멘텀을 봐야 되는 것인지 좀 상당히 고민되는데 뭐 자체적인 모멘텀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종가 쪽에서 만약 시가 쪽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단발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 10% 넘는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장 후반 쪽에 강세적으로 전환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단발성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은 회사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급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스택스 중공업 조금 접근 자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일동제약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지주사 전환에 대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좀 공교롭게도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기업적인 측면에서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뭐 실적에 잘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동제약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종군당도 뭐 지주사 전환을 했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대지주 지분에 대한 어떤 강화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일동제약에 대한 어떤 제약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는 활로를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지주사 전환하고 난 이후에 뭐 네이버란 부분들도 예를 들더라도 분할하고 난 뒤에 상당히 주가 대상이 괜찮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편승하는 움직임도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회사 자체는 네이버와 같이 분할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인적 분할 회사가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뭐 충분히 반등 가능합니다. 뭐 일동제약도 현재 실적 얘기가 나오고 있듯이요.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뭐 분할에 대한 얘기도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많은 부분의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봤을 때 13,000원 구간을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돌파를 해주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홀딩하시고 난 다음에 13,000원 가격 돌파 여부, 이 부분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서 오스코텍, 메디포스트, 파미셀, 셀트리온, 차바이엔, 바이오, 5인방 살펴주실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요,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오늘 또 신고가를 내는 원익 IPS 계속해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크루바 하이텍도 오늘 아침에 2자릿수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옵트론텍은
쪽은 또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하는 부진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좀 약세인데 반도체 혹은 IT 부품 쪽 좀 살펴주시겠어요? 김근우 과장님? 네, 일단 원익 IPS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신고가로 좀 이어지는 돌다리 역할을 좀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반도체 장비 각각 503억, 268억, 그리고 LCD 장비 쪽에 한 246억 정도의 수주를 공시를 했는데, 이 장비 수주 후에 제품 납품이 보통 한 달에서 2달 사이클 정도 된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4분기 매출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도 좀 좋을 수 있지만 4분기까지 연결되는 이 실적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그리고 삼성전자 중국 시안 쪽의 V랜드에 대한 수혜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장비 납품 등 이런 부분들이 원익 IPS의 결국 향후에 대한 실적 전망 이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비업체들은 수주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그리고 계획했던 이 수주 물량들을 달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좀 주가들이 엇갈리곤 하는데 원익 IPS는 일단 달성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부분으로 좀 시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업체 쪽에서의 계속되는 물량으로 인해서 수주 공시들이 계속 떴고 이런 부분들이 원익 IPS의 어떤 이 수주 물량들이 좀 합쳐놓고 늘어놓고 봤더니 전체적으로 올 한 해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졌고 그로 인해서 오늘 좀 굉장히 좋은 주가가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수준에서 고가의 고점에 대한 판단은 조금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매물대도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분명히 좀 홀딩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놓치지 않게 꼭 붙들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 크로바이텍인데요. 크로바이텍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크로바이텍, 시그네틱스, STI, 유진테크, 원익 IPS, 하나마이크론 대부분의 종목들이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인데 크로바이텍도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좀 나오면서 오늘 긴 양봉이 나왔다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재차 코스닥을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 과거의 그런 코스닥 중흥시대를 이끌 수 있는 재차 좀 환경이 다시금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역시나 이 삼성전자의 수주 물량 그리고 투자 확대 이 부분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제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던 것 같고요. 크로바이텍 역시도 일단 이평저항이 한 6,3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300원을 만약에 뚫어주고 안착을 한다면 그 이후에 상승폭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구간에서 좀 밀린다면 조금 횡보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6,300원대에 이평저항 이 부분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얘기 이 부분이 오늘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 3분기 매출액이 어느 정도 예상치를 조금 밑도는 수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영업이익도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예상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옵트론텍에 대한 3분기 실적 부진 이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전략폰의 판매에 대한 부진 그리고 재고에 대한 조정
이 블루 필터의 가동률 상승이 예상보다 더뎠다. 이에 따라서 고정비 부담이 좀 더해졌다. 추정치보다 결국에는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이 부분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둘 다 실적은 증가는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다. 이 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내가 예상했던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과연 그게 실적 부진이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4분기에 실적이 더디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만약에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면, 오히려 오트렌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오늘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에 솔직히 이 증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적혀졌다. 과연 이게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 조금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이런 이 기회는 매수 기회로 좀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이오 5인방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스코텍 파킨슨병 치료제를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소식에 어제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이었는데 오늘도 상승하고요. 그 밖에 어제 바이오 섹터가 강할 수 있었던 분위기가 HSBC의 호평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메디포스트가 오늘까지 이틀째 급등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헬스케어라고 볼 수 있는 뷰웍스가 오늘 또 신고가를 내고 있네요. 네, 예. 그 코스닥 내에서 조금 테마가 조금 변화될 거, 트렌드 변화 좀 급하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바이오가 좋아요. 예, 예. 이번 정권 들어서는 바이오가 정보 정책 테마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정권 같은 경우 원전 테마 그리고 자전거 테마가 대표적이었다면 이번 정권 같은 경우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테마가 그 정보 정책 테마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그 정권 들어서는 계속해서 바이오주의 어떤 급등락이 좀 계속 전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오스코텍, 메디포스트, 파미셀, 셀트리온, 차바이오엔 그리고 브록스까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각기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큰 모멘텀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정책 이런 그 정부 지원 모멘텀 이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어떤 정부 지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과제 선정이 되게 되면 어떤 자금적인 지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유동성 어떤 완화로 인해서 상당히 이전 재무구조 개선된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상한가를 보이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오늘 2% 정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정부 과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정부 과제 선정으로 해서 향후에 임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어떤 급등락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임상 진행되고 난 이후에 시약증 허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치료제가 발매해야 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스코텍은 아직까지 진행 과정이었고 어떤 초기 국면이라고 좀 해석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항상 어떤 기대감에서 급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오스코텍은 그런 연장 생산에서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메디포스트, 파미셀 그리고 차바이오는 어떤 같은 이유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의 어떤 파괴력 그리고 어떤 그 파급 효과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HSBC에서 현재 나왔죠. 지금 현재 그 줄기세포에 관한 리포트는 지금 HSBC 외에는 아직까지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바이오에 대한 어떤 개인 투자자 어떤 정보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줄기세포 같은 경우 상당히 개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구나 전문가들도 상당히 좀 마찬가지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술이 메디포스트 같은 게 실질적으로 무릎 연결 치료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사액 하나가 한 500만 원 정도 되게 되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출시가 됐지만 어떤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기대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적 부분들이 좀 더 다운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상용화 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파괴력 있는 어떤 기술이라는 부분도 좀 부각시키게 되면서 향후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 얘기하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줄기세포에 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메디포스트 그리고 파미셀 그리고 차바이오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파미셀
차 바이오인 같은 경우는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어떤 항상 대장주가 중요하죠. 그런 대장주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메디포스트 쪽을 아무래도 보는 게 맞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가 조금 선두권에서 이끌어져야 마찬가지 2등주, 3등주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메디포스트에 저는 좀 주목을 하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어제 같은 경우 급등을 하고 나니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 부분보다는 메디포스트가 향후에 10만원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추세를 완전히 위쪽으로 돌려주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바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미국의 병원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어떤 회사 어떤 캐파가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런 그 회사 캐파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줄기세포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은 조금 뭐 개인들이 접근하시기에는 메디포스보다는 차바이온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얼마만큼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냐 중요할 것 같은데 메디포스트 이후에 저는 뭐 2등주는 차바이온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뷰옥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뷰옥스 포인트인데 저는 좀 영업이익적인 측면을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을 시키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이번에 예상치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54%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서 48억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 모멘텀 발생하는 건 상당히 좋겠지만 3분기 실적 발표되고 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때 250%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4분기에도 250% 접근을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실적 개선세 분명히 시장에서 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되고 난 이후에는 조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실적 모멘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RF텍, 크로바 하이텍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삼성 쪽의 무선 충전 테마로 같이 불리우는 오늘 RF텍이 크로바 하이텍과 같이 급등하고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조선주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또 추가적으로 3% 뜁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한국카본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오늘 두산 엔진 또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화학주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와서요. 이런 부분들 우리 김근호 과장님께서 좀 짚어주셨으면 하네요. 네,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업황, 조선업종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이 두산엔진, 그러니까 선박용 엔진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STX 엔진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엔진을 좀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두산엔진 역시도 선박용 엔진을 좀 만드는데, 최근에 조선업종들,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올라오는 것과 동시에 이 두산엔진의 주가도 굉장히 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오늘도 5% 정도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는 모두 연간 목표액의 75%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수주 물량, 수주 목표량의 이 초과 달성에 대한 부분을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 조선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부분의 어떤 근거로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는 모두 연간 목표액을 넘어 초과 달성이 됐고 2013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선박 발주 같은 경우에도 4분기부터 엔진 수주로 좀 연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4분기부터 만약에 이 내년도 쪽에 이 물량들을 보면 4분기부터 이 선박에 대한 엔진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두산 엔진도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주 업체들과 같이 이 후방 업체들은 대부분이 이 전방 업체들의 물량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어떻게 물량들을 수주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역시나 두산엔진의 어떤 실적에 대한 믿음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케미칼과 같은 순수화학 업체들, 그리고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또 복합화학 업체들 보면 최근에 이 화학 업체들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3분기, 4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경기에 대한 회복 그리고 결국에는 경기 회복이 수요의 어떤 회복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복합화학업체든 뭐 순수화학업체든 최근에 이 화학업종들이 반등의 기로에 있다. 업황 턴어라운드와 함께 주가 상승에도 3분기, 4분기까지의
상승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은 화학업종도 충분히 좀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오늘 일정 필요한 전략 들어볼 시간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잘 타결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외국인이 33거래일 연속 사자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는 갭 상승 이후 2040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마일 2050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정태훈 팀장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 코스피 쪽 상당히 좀 최근에 탄력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상당히 코스피 쪽에서 상승세를 즐기는 분위기인데 조금 소외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그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NC소프트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게임즈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NC소프트 네오이즈 게임즈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바일 게임이 많이 싸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가 매수보다는 조금 그 리스크 관리라든지 접근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전에 지난주 같은 경우 게임빌과 컴투스 어떤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썼는데 그런 이슈를 좀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합병이 이루어지는 게 그만큼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게임 산업의 어떤 재편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구조 조정기 지금 이제 혼란이 좀 들어갔다고 지금 현재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이런 종목들하고요. 그리고 NC소프트 네오이즈 게임즈를 비교해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좀 상반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차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저도 말씀드렸던 어떤 그 게임 산업에 대한 재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 가지고 계신 분들 시장에 좀 소외되지 마시고요. 조금 리스크 관리라든지 어떤 그 리스크 관리라든지 어떤 포트에서 종목을 좀 제외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모바일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 리스크 관리 좀 신경 쓰자라고 하셨습니다. 무작정 홀딩만은 답이 아닌 듯도 합니다. 김근호 과장님의 한마디도 멀리 계시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강 후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서요? 네, 저 개인적으로 어제와 같은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좀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 종가로 갈수록 조금 음봉이 났는데 오늘 만약에 양봉이 난다면 그러니까 종가가 만약 고가 부근으로 좀 끊는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강하게 좀 돌아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전강 후약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들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중소형주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섹터가 역시나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략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종은 대형주 그러니까 대형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선업종이 거의 탑픽 쪽으로 좀 피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세컨들은 좀 굉장히 좀 각축이 심한 것 같습니다. 금융 섹터 그리고 화학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 굉장히 좀 심하지만 결국에는 탑은 조선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고 바이오 업종이 여전히 이 코스닥에서 그래도 코스닥의 중흥을 좀 이끄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굉장히 좀 엇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좋은 업종을 먼저 이 탑픽을 선정을 해놓으시고요. 그 안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 뭐냐,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이 어떤 거냐,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어떤 거냐 찾으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하반기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매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별화 신경 쓰시면서 가장 탑으로 좋은 괜찮은 섹터로 역시 바이오와 조선을 꼽아주셨습니다. 앞서 모바일 게임주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특징주 분석 도와주셨던 두 분,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멀리 김근호 과장님 두 분이셨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가량 오르면서 갭상승 이상의 상승을 해내 2040까지 와 있는 지금입니다.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보고요. 필요한 전략도 드려야 되겠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주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시 선물시장도 갭상승하면서 270포인트대를 건드리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더 갑니다. 결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예. 오래간만에 270대 정말 오래간만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더 가도 되니까 제가 강연장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 조금 떨어졌다, 어제도 돈 떨어졌다, 자신있게 대박 플러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사십시오. 자신있게 사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못 보시면 나중에 고생하신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금일장 같은 경우는 해외발 긍정을 화답을 하면서 미국발 변동 때문에 우리나라도 변동이 위아래가 커지고 나서 바로 계속 위로 뽑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한적 상승 맞습니다. 그 관점이라고 놓고 본다면 현재 시장의 부담 요소들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고점을 논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은 이미 고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쪽 고점 대롱대롱이 벌써 15거래일 정도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오늘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 속에서 우상향, 어제 가지 못한 것들의 이격까지 좁히는 과정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좁힌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개인들의 매수 우위, 그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들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지만 어제도 보셨겠지만 외국인들 매도가 3천억대 이상에서 4천억을 넘어가는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보실 겁니다. 그거였다라고 한다면 이미 공격적으로 매도 압박을 확대를 시키는 조정 쪽으로 많이 열을 거였다라면 시작 스타트점이 걸렸겠지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일장이 조금 찝찝한 것은 위로 강한 폭등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조금은 발목을 살짝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계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어제 이후에 오늘 초반부에서는 연속성 매수가 들어왔지만 지금 매도 우위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겠죠. 금융투자 창구는요. 하지만 이 관점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급으로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은 머니게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서 받아들 주체가 없는 한 울며 겨자 먹기라도 무조건 갔다 오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긍정 출발 이후에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도가 확대가 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지금 시간 대비해서 본다면 초반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왔었지만 그걸 다시 한번 강도 조절하고 있다는 거 봤을 때는 쉽사리 위쪽도 강하게 올릴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 보시면 한 10시가 넘어야지만 이제는 옵션의 영향력이 방향성을 한 번 더 해석하시는데 조금 편안한 돌다리가 될 것 같은데요. 콜옵션 쪽은 갭상승 이후에 부담 요소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거래가 조금 한산하게 움직였지만 그것이 9시 30분 이후부터는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물은 현재 스타트가 3거래를 받게 되지 않았지만 지난달에 양 매도 장세였다면 양 매수 장세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기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장, 그리고 장 중에도 만기 전까지 변동성이 큰 장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풋옵션 쪽에 보시면 초반부에 거래가 환산하다가 이제 콜옵션 쪽으로의 거래량이 조금 쏠리기 시작하면서 관망 모드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옵션 시장은 3거래일 대비해서 보면 이미 양 매수 장세의 스타트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동성의 승부수를 걸러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금일장 대응 전략에도 보시면 이게 좀 쌤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종목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파생 시장의 흐름을 보지 않는다. 성공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파생만 하시는 분들이 종목의 흐름을 보지 않는다. 성공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둘은 유기체입니다. 종목에 의해서 선물이 만들어졌고 종목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형국이라는 거죠.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오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짱짱하게 살아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현대기아차 상승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타 종목군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중공업도 들어오고요. 자, 그러면 이 관점에 놓고 보는데 이 모습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때문에 발목, 1,000억 때문에 발목 잡힌다 아니라는 거겠죠.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종목이 짱짱히 살아도 오케이. 그래요.
주센 말 믿고 눌린 매수만 보자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오늘은 일단 황금 라인 위에서 무조건 눌린 매수만 보시는 것이 가장 계좌를 올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신호등 차트가 나왔죠. 자, 보겠습니다. 어제는 마지막까지 횡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수급에서도 드라이브를 안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대로 끝날 것이었는데 그대로 정말 끝났습니다. 이제 좀 무서운데요. 발언을 하기가. 그 관점에서 위쪽에 신호등에 녹색 등을 안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장 황금 라인은 지금 이미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69.60인데요. 오늘 스타트되었던 부분보다 조금 더 낮은 자리인데요. 자, 이 자리를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전에도 이미 신호등상에서 대략적으로 270대 후반부나 또는 270대 초반부 이 중간 범위 안에 들어와도 눌림 매수로 과감하게 잡으시는 게 현물 쪽의 흐름과 묶고 본다면 오늘 일단 고 가야 되고요. 살짝 힌트를 드리면 이번 추세의 상승 고점은 274 이상대 부근은 한 번은 갔다 오는 것이 정상 체질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공포 갖지 마시고 자신 있게 매수를 잡으시고 제발 종목은 추격하지 말고 미리 음봉 떨을 때 잡아도 된다 했는데 그때 안 잡으셔갖고 지금 잡아서 또 헤매지 마셨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74포인트까지 더 간다라고 장기 전망까지 주셨는데요. 일단 눌린 매수 쪽의 전략 강력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김도현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장중한 때 2042.99포인트까지 갔는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33거래일 연속 현물을 사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세 상승론에 힘이 더 실리는 아침이네요. 출발증 지와이드 2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